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민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네, 겟레디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리고 연애 상담에서 대해서도 좀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한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한, 이렇게 좀 화려하지 않고 요즘 제가 최근에 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렸던 브이로그에 부산에서 입었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제품들 위주로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많은 분들의 고민을 제가 여기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것들 선정해서 한 10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아이템은 셀블룸 제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짝꿍 캔디 아시나요? 90년대 분들은 아실 텐데 짝꿍 캔디가 이렇게 포도맛과 딸기맛을 한쪽씩 열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캔디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열면 한쪽이랑 한쪽 이렇게 다른 제형의 제품이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스텝 1은 셀블룸 펩타이드 비타 잡티 케어 세럼이 들어있고요. 셀블룸 펩타이드 비타 브라이트닝 세럼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세럼 자체는 엄청 촉촉한 형태예요. 제가 손등에 해볼게요. 비타 케어 세럼은 기미, 잡티, 색소 침착에 좀 탁월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성분 이름이 알파 알부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촉촉하고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손에 짜서 그냥 발라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천천히 흐르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리치한 제품이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약간 주황빛 어떤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C를 활성화시키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두워진 피부톤을 개선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첫 번째 제품을 조금 충분히 흡수해준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게 그날 피부 타입별로 유분기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첫 번째, 오늘은 조금 수분감을 더 넣어주고 싶다 하면 스텝 1 바르고 스텝 2까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여행 다닐 때 사실 여러 개 챙겨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 가져가도 충분히 기초 케어 가능해서 저는 이 제품 내일 제가 부산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 갈 때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자, 다음 선크림도 셀블룸 제품 써볼 건데요. 셀블룸 펩타이드 비타 톤업 선크림 제품 써주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 13에서 한 17호 정도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화이트닝이 심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게 하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은은한 핑크톤이라서 이렇게 바르다 보면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면서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톤업이 됩니다. 이쪽만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입가랑 이마 쪽도 발라줄게요. 목도 발라야겠죠? 여러분 목도 우리의 피부라는 걸 잊지 마시고. 반만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인데 확실하게 눈가 쪽을 보면 비교가 돼요. 이렇게 좀 칙칙했던 부분이 밝혀지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점, 지금 아까랑 차이점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좀 균일하게 커버가 돼요. 일과나 일에 바쁘신 분들은 메이크업에 시간 많이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서 파데 프리 메이크업도 가능할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조금 더 어두운 부분만 간단하게 케어해줄게요. 보여드리기도 민망한 이거 헤라 제품인데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안에 샘플만 들고 다니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니까 띄워드리겠습니다. 요거 13호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볼까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저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질문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셨길래 띠동갑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크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질문하신 분이 제 나이 또래예요. 저는 지금 만으로 28살인데 제 나이인데 만약에 띠동갑 연애를 하면 몇 살이죠? 40이죠? 이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경험도 있고 주변에 다양한 나이대의 선후배와 지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20대 초반이다 그리고 혹은 미성년자다 하는 경우에 띠동갑 연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분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본인의 또래의 사람들과 연애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한 5살, 상하 5살 차이로 있는 사람들과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12살 이상 연하를 만나게 됐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일반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 연애도 있겠죠, 충분히. 근데 저는 제 동생이, 제 여동생이 제 가장 친한 친구가 12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날 거다 하면은 조금 말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연애가 참 어렵죠. 연애가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참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혼까지 갔을까? 여기서 이렇게 다 써가는 거 있죠? 이 친구 발라줄게요. 언니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할 것 같나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보냐면 본인의 일이나 생업에 관련 있는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책임감을 찾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위기가 온다던가 어떠한 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이걸 책임감 있게 끌고 가느냐 해결해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의 앞으로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가정을 꾸렸을 때 내 가족, 내 아이들을 지키려면 내가 책임감을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좀 지친다고 좀 빨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거 스킨푸드 제품입니다. 참 결혼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어쩌면 대학생까지는 결혼을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냥 나를 위해 다 쓰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현재는 결혼에 대한 좀 희망과 로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제 상처가 보이는데 이 제품 써줄게요. 저한테 환생한 남자친구 1년 만났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남자친구한테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저까지 헤어지자고 통보하기 너무 망설여지는데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맞겠죠 언니? 저는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의 그 기간이 꼭 길어야 된다, 3개월이어야 된다, 1년은 필요하다, 만남만큼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대상이 나일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미 질문자님께서 저한테 환승한 남자친구라는 그 수식어를 쓰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 부분이 나한테 환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환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아니면 내지 좀 신경 쓰이는 마음이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본인이 이게 거슬린다. 1번, 환승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 2번,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가 힘든 것 같아서 고민이다. 가 주제라면 저는 헤어지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들 좀 연애할 때 상대방을 더 신경 쓰고 챙기는 분들이 꼭 계시죠. 저도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내가 없어지는 연애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20대 초반? 20대 초반에는 내 남자친구가 내 삶의 중심이었고 내 남자친구의 일과가 내 일과가 되는 거야. 내 남자친구가 움직이는 시간과 방향대로 제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별로인 연애 방식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을 갉아먹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 질문이네요. 저한테 관심 없는 연하 꼬시기요. 일단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빈도수로 따지면 연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스스로 저를 괴롭히는 성향이거든요. 평소에 저한테 칭찬에 좀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긴장을 매번 하고 있다고 하죠. 이상하게 연하를 만나면 내가 조금 더 좀 나를 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하를 많이 만났고 많이 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기엔 연하분들은 약간 누나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그 안에 귀여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펄 있는 컬러가 있거든요. 그 연하들은 근데 또 좋은 점이 뭔가 지치지 않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치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언더에도 열심히 라인을 빼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좀 눈이 옆으로 길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리 발라도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붉은기를 좀 넣어주면 약간 아련한 느낌이 나가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연하를 꼬시는 방법에는 제가 봤을 때는 누나미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억지로 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흘린다. 그리고 연하라고 했을 때 보통은 사회에서의 위치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요거 같은 걸로 제일 어두운 컬러. 화장 단계나 화장품은 간소화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인 따라서 한번 그려주고요. 수미님도 헤어지기 싫은 사람한테 차여본 적 있나요? 그럴 때 극복 방법은 뭘까요? 있죠. 저도 차여본 적 있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관계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예상치 못한 이별은 좀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 후폭풍이. 예전에 한번 짧게 만났던 분이 있는데 정말 그냥 뜬금없는 시점에 카톡으로 싸우다가 그냥 헤어지자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랑 나는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여기까지 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직 대화도 끝나지 않고 이 싸움에 대해서 엔딩을 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는 거예요. 붙잡고 싶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잡혔다. 바르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요즘 블러셔 어디다 하냐면 여기 있죠? 눈 바로 밑에? 나 싫다는 사람한테 쓸데없이 나를 어필하지 말자. 이런 연락이 진짜 많았어요. 전 남친한테 연락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떡하죠? 그냥 지를까요? 이런 것도 있었고, 전 남친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본인이 본인의 기억에 속는 거죠. 분명히 안 좋은 기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억들이랑 짬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미화돼 버리는 거죠. 미화가 가장 무섭거든요. 전 남친의 존재는 언제나, 전 여친, 전 남친은 언제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고자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자극에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취약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디올 제품인데요. 그래서 약간 얘를 플럼펌 그런 제형이에요. 개이쁜 20대 중반 목소리입니다. 잘생긴 남자 어디서 사귀나요? 주변에 다 기행종 같은 애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잘생긴 건 바라지도 않아요. 후는 평범조차 주변에 없는데 어떡하죠? 화가 많이 나신 분의 글이었는데 그쵸. 잘생긴 사람. 저 요즘 류선재 씨에게 너무 빠져 있습니다. 진짜 선재였고 튀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잘생긴 건 좋은 거구나. 제가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너 남자친구 볼 때 뭘 제일 봐? 하면 저는 외모, 잘생긴 거 최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형 같은 것도 보통 솔직히 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잘생긴 사람이 최고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짠 이렇게 반대쪽도 해볼게요.
잘생긴 사람을 만나려면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만나본 제가 경험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단점이 있어요. 이건 진짜 명언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언니들이 했던 명언인데 너 눈에 잘생기면 남들 눈에도 잘생겼어 라는 말을 항상 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사고 나왔더니 남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지 하고 딱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남자친구한테 번호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그때. 아, 내 눈에만 잘생긴 게 아니라 남들 눈에도 잘생겼구나. 질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눈에 잘생기면 남들 눈에도 잘생겼다. 컬러그램 이 제품 발라볼게요.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트 빔, 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발라줍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살아있죠? 네. 커스터드 모브 이거 여름 뮤트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으로 많이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거 발색이 정말 예뻐요. 제가 손등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발라놨던 플럼퍼 위에 발라주면 약간 코팅된 듯한 제형으로 발리거든요. 컬러예요. 요거 아무튼 화장은 다 했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잘 쓰는 마몽드 팡팡 헤어 팡팡 요거 좀 발라줄게요. 요게 좋은 점이 헤어라인을 좀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쇽쇽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아무튼 연애 상담을 조금 했는데 아직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완전 선업티 같은 그런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버스에서 만난 같은 학교 사람이 너무 잘생겨서 눈길이 갔는데 이제 마음이 가요. 눈길이 갔는데 마음이 간다. 버스 종착지가 학교라서 월요일 목요일 같이 아침에 버스를 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달째 고민 중이다. 한 달째 고민을 어떻게 하죠? 저 같으면 이미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후회하지 말고 꼭 말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한 달째 같은 사람을 마주치면 그 눈길이 마음이 들어서 보는 게 아니더라도 저 사람 또 왔네 이 정도는 상대방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꼭 말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운명이 아닐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가 안 맞아서 큰 고민이에요. 타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거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연애가 아닌 결혼에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건 모든 게 완벽한 상태로 누군가랑 결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저는 20대 중후반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소개팅 해주거나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꼭 필요한 게 뭐야?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는 다들 조금씩 그런 게 생겨요. 나는 이런 성격이면 안 돼. 나는 외향적인 사람 너무 싫어. 나는 술 안 먹는 사람 되게 싫어. 되게 다양한 그런 기준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본인한테 생각했을 때 가장 치명적이다. 이러면 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한테 참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서운 사연이 하나 왔어요. 10개월 사귄 남친과 헤어졌는데 저와 헤어지고 삭발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제외가 가능할까요? 좀 무서운데요? 요즘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에 올라오는데 10개월 만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헤어졌는데 삭발을 했다는 게 약간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요? 저는 극단적인 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질문 자체가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는 재회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헤어졌어. 근데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졌다고 삭발을 했어.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기 연애하고 헤어지니까 다음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승연애 보면서 간접적으로 장기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동진 다혜님과 함께 주변에 장기 연애를 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오히려 장기 연애를 하고 나면
모든 것들, 대부분의 연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대방과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말끔하게 다음 사람과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길 가도 그 사람이랑 한 거, 저길 가도 그 사람이랑 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짧게 연애하든 길게 연애하든 그런 경험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다음 페이지를 한다, 다음 책을 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막 길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연애 상담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주제를 이렇게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렘, 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축약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문물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뭐 어떻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거라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일단 제 화상 시즌에 함께했던 겟레디임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조만간 브이로그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